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기도 전에 별도의 민주당 당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광화문 한복판에 무려 200평 규모라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지만 특별 당비를 걷는 방안까지 거론됐는데요. 이 공간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계획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민석이 정말 놀라운 게요. 제2당사 추진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두의 민주당을 위한 제2청사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제2당사가 뭐 그렇게 됐어요. 이분은 이미 내가 누구를 어디에 꽂아주고 총리도 막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내각에도 누구 가야지라는 얘기를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야? 이게 쉽게 말해서 남의 집에 새 살다가 분가하면서 그 전셋집 내지는 새집 마련까지도 원래 집주인한테 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공치모를 비롯한 뉴 이재명 세력들이 들어갈 둥우리를 민주당 말고 따로 틀라고 이거를 기획을 했을 겁니다. 중앙당사 말고 광화문에 200평. 그러니까 네. 200평 돈 많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당선 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별개로 광화문에 약 200평 규모의 제2당사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당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의 제2당사 운영권의 절반 정도를 일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뉴 이재명 입주시킨다는 거잖아. 세상에. 더 중요한 건 그럼 돈은 어디서? 공간 임대나 국민소통 목적의 특별 당비 수령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치와 당비 운영 계획 등 세부 사항은 전당대회 이후 정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막기 위해서라도 김민석 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당의 돈을 왜 이렇게까지 써? 결국 청년 세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뉴이지명하고 리박스쿨 리박 원주 애들 긁어 모아갖고 야. 거기에다가 따로 모아놓으려 그러는 거야. 민주당 안에 같이 있으면 티나고 부딪히고 쌈나니까. 불편해서. 쉽게 말해서 워낙에 애들이 상종 못할 애들에다가 기존에 민주 정치하던 사람들하고는 결이 안 맞으니까 야 별도로 방 하나 내줘 이런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청년 애들이나 리박 애들한테 당사 하나 따로 내주면 갑자기 그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청년들의 지지율이 확 높아집니까? 아니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나 같으면 각 구마다 하나씩 청년 당사 하나씩 세우겠다. 20대 30대를 위한. 이 새끼 도대체 얼마까지 당을 말아먹어 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들어온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왜 맨날 틀딱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광화문에 당사를 마련하죠? 청년들의 거리라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홍대 입구나 신촌이나 아니면 건대 입구라든지. 거기 임대료가 비싼가? 종로보다? 광화문이 더 비싸죠. 광화문 더 비싸. 광화문 사무실 해본 사람으로서 광화문이 훨씬 더 비싸요. 아니 진짜 청년들을 위한 거라면 청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왜 청년들이 전혀 없는 광화문에다가 합니까? 아니 광화문에다가 차려놓고 20대 청년들이라고 하면서 태극기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밥 먹고 장기 두고 가는데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이상한 짓은 너무 많이 하여튼 뭐를 봐도 이 새끼는 이게 뭐야? 정말 계획이 다 있었던 놈이에요. 민주당에 들어와서 왜 그 청년이 저 광화문으로 출근하고 싶어요. 그러드나? 그러드나? 나 광화문에 직장 갖고 싶어요. 그러드나? 울면서 단골 밥집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광화문에 해달란 말이야. 그랬어? 어떻게 딱 집어갖고 이따위 짓거리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냐고. 대단들 하시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 예. 그리고 진짜로 청년을 원한다고 치면 마치 무슨 귀양 보내듯이 아니면 어디서 그 애차바나 첩질하려고 별당아씨 만들듯이 이렇게 분당해갖고 당사를 내줄 게 아니라 중앙당 안에다가 제대로 된 공간을 주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진짜 청년들이 와서 기존의 정치인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장을 만들어주는 게 정상이지. 야, 저 아저씨들하고 니들 말 안 통할 테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니네들끼리 돌아라고 따로 아지트 만들어주는 게 이게 청년 정책이냐고.
청년이랑 무슨 관계지 도대체 알 수가. 그리고 그 청년들이 전부 다 태극기 할아버지들일까 노인대학 나온 애들.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특정 세대를 부각시켜가지고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세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더 그런 걸 고민하고 정책으로 승부 봐야지. 무슨 위원회만 드립다 만들어 놓고 그 이상한 애들 데려다 젊은 얼굴 하고 있다고 걔네들 데려다 놓고 저희는 청년당입니다 하면 그게 청년당이 됩니까? 제발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세요. 아주 그냥 대학생 때부터 하던 짓거리를 못 버려가지고 그렇게 꼼수로만 제발 일을 하십시오. 일을. 기존의 전당대회는요, 사실 대통령이요, 누가 되든 간에 당대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되든 어차피 손잡고 같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를 과열시킨 사람들은요, 대통령과 뉴 이재명 세력들의 책임이 100%입니다. 왜 전당대회에 출마도 아직 안 했던 정청래 후보를 출마 못하게 압박을 하고, 그런 정청래 후보를 반명으로 몰아세우고, 그런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신천지로 매도하고, 이 자체가 본인들이 이 전당대회를 과열시킨 거예요. 대통령이 조용히 누가 되든 우리 모두가 민주당의 훌륭한 당대표다, 그냥 누가 김민석이 되든 송영길이 되든 정청래 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지 손잡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살다 민주당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공적 조직이 동원되는 선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선 거예요. 이건 좀 아니잖아. 정청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유시민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원준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응? 유시민의 말이 꼴깍게 들리는 인간들은 찔리는 인간들이고, 유시민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민주 진영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두고두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너무너무 과도하게 이번 전당대회에 모든 본인들의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사조직과 공조직을 모두 동원을 하고, 심지어 대놓고 대통령도 김민석을 지지하는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거예요. 누가 이 갈등을 조장시켰고 왜 이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됐는지는 본인들이 반성하세요. 오죽하면 당원들이 지방선거 때부터 뉴 이재명 세력들의 과도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천과 선거운동, 어쩌다가 민주당 당원들이 정의를 외치게 만듭니까? 이게 이번 전당대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택을에서 김용남이라는 대부업자를 공천을 해주는 바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평택에서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를 지지한 게, 제 방송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국 대표를 지지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아는 민주당 후보의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차마 저런 민주당답지 않는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다른 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찍어주는 거 응원하는 것이 그게 민주당 정신이고 민주진영의 정체성이고 그게 민주진영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지지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조국이라는 인물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 안 하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응? 저는 이런 민주당의 잘못된 형태가 지금의 전당대회도 이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택에 김용남이가 나올 때부터 이거는 뉴 이재명 세력들의 오만이었어요. 민주당의 어떤 과오로 실책에 의해서 재선거를 하면서도 민주당에서 그따위 후보를 내는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여서, 저는 도저히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민주당은 저는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부터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지지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열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부터 반성을 하시고, 아마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제가 한 1, 2주 전에 얘기했던 이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들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뉴 이재명 세력들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진짜로 아마 우리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진짜로 이 뉴 이재명 세력들이라는 인간들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들이고, 우리는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사실상 2028년도 경선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지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앞으로 더 이상 배지를 달면 안 되고 누가 더 이상 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는, 우리는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쟤네들은 몰라요. 그냥 당대표만 김민석 시키면 자기네들이 공천을 무난히 받고 또 배지를 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혼란한 이런 혼돈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김민석을 지지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 뉴 이재명 세력들의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2028년도에는 이 인간들부터 민주당에서는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쟤네들은 사실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서 김민석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니들은 결국은 2028년 예비 경선에서 가장 먼저 떨어뜨려야 될 민주당원들의 눈에 찍혔다는 것만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나중에는 뭐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쟤네들의 전당대회 가장 큰 패착은 유시민을 참전시킨 거예요. 여기저기서 뉴영이나 이런 애들이 그 짧은 지식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의 관계를 호도하고 유시민을 비판하고, 갑자기 나타난 유영이 같은 인간들이 민주당의 역사를 알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의 그 당시의 장관의 관계를 알겠습니까?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2020년에 갑자기 나타난 뉴영이 저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민주당의 역사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방끈 컴플렉스를 마치 유시민 장관이 비판한 것 같이 저렇게 말을 하고 사과를 하려도 자기가 왜 사과해야 되는,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인간들입니다. 뉴영이 이런 인간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쟤네들은 이번 유시민 장관의 참전이 아프기도 했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참전이 결국은 정청래 대 김민석의 구도가 아니라 정청래, 유시민, 그 유시민 뒤에는 수많은 우리 민주 진영의 가치와 어떤 민주당의 정체성,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선거로 이어졌다. 저는 그런 평가를 중간에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유시민은 비평가나 평론가나 작가가 아니에요. 유시민은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정치를 안 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친노의 정치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유시민 장관이 이번 전대에 어떤 등판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소환됐든 유시민 장관의 등판은 결국은 정청래 대 김민석의 구도가 아니라 정청래 친노 친문과 뉴 이재명 세력들의 구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여드는 것이고, 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바람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당대회를 둘러보면 어느 정도 표가 예상이 돼요. 저 솔직히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부 김민석 지나가면 시의원, 구의원 악수하려고 난리치고, 그 전당대회 주변에는 이미 김민석 응원하는 현수막이 도배가 돼 있고, 이 정도 선거면요 아예 선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갖고 솔직하게 제가 현장에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현장 분위기를 보면, 그 주변 분위기를 보면 야, 이 선거는 7대3이다 보여요. 근데 막상 전당대회 안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시민들과
동원된 사람들은 인원들이 여기저기서 버스가 와서 많아 보이지만 시민들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가 그들에 맞서서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동원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투표를 해준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충남 충북에서 졌잖아요. 대전 세종을 이기면서 희망을 받고 와 이게 되네? 부울경을 선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부산의 투표율이었어요. 우리가 뭐 48%를 얻어갖고 정창래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저는 투표율을 봤어요. 투표율. 그 투표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한 발짝 정치에 물러나 있던 노사모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 진보 세력들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아마 부산의 투표율이 거의 60% 가까이 됐죠. 깜짝 놀랐어요. 나 이길 줄 몰랐어요, 솔직히. 아무리 뭐 노사모가 모였다 막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겐 힘내라 했지만 야, 이게 이기네? 이게 1인 1표제의 힘이에요. 진짜로 1인 1표제의 힘입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요 국회의원 100명 줄 서면 이미 선거 끝난 거예요. 40만 표 먹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야 이게 되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불리합니다. 더 뛰어야 돼요. 지금 우리 제가 보면 5.5 대 4.5로 불리합니다. 선거가. 저는 뭐 여러분들의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아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사실 여러분들 엄청난 큰 정당이에요. 각 지역마다 조직이 있고 각 지역마다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이 다 있고 사실 되게 큰 정당이에요. 근데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그런 지방 조직들보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근데 진짜 민주당의 가장 큰 조직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여러분들. 민주당의 가장 큰 조직은 당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부울경도 지고 있다라고 해다가 우리가 엎었거든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원래 여러분들 좀 불리하다 역정승하는 게 재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 더 절박하게 뛸 수 있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느슨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불리한 우리가 언제 뭐 유리한 싸움 해봤나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민주당 지지자로서 살면서 언제 조중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기득권들이 우리 응원해주는 그런 선거 치렀어요? 늘 간 조리고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선거 치르지 않았습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는 늘 불리함 속에서 승리를 쟁취해 왔어요. 처음부터 언제 우리가 이긴 적 있습니까? 니들 다 덤벼. 니들 다 덤벼 해봐야 국회의원 나부랭이 민주당 180명에 시의원 구의원 해봐야 다 합쳐봐야 몇백 명? 그 정도 되지? 민주당 당원 155만 명이야. 한번 해보자.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진짜 이번만큼 민주당의 1인 1표제가 민주당의 개파 청산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줄 세우기 하는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 앞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에게 줄 섰던 인간들 야 이거 1인 1표제가 되니까 이거 줄 서봐야 아무 필요가 없네. 진짜 이제는 당원 눈치만 봐야 되네. 정신 번쩍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이번에 김민석 전체 뭐 청와대도 뭐 대통령도 대놓고 밀고 국회의원도 밀고 여기저기서 다 민다라고 해갖고 김민석한테 줄 쫙 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지자체장들 이번에 선거 딱 뚜껑 까봤더니 정청래가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되는 순간 민주당은 앞으로는 줄 서는 정치, 개파 정치, 기득권 정치 없어지는 것이고 당원 눈치 보고 당원들의 요구사항을 이제는 안 들어주는 정치인들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진짜 전당대회가 됐어요. 이번에 이기면 쟤네들 다음 전당대회부터 여러분들 누가 특정 정치인에게 줄 쓰려고 하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심 살피고 당심 살피고 그러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선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우리 민주당의 원로들, 고문들, 훌륭하신 분들 다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래서 지고 있어요. 근데 역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고, 그 희망으로 우리는 늘 결실을 맺어서 승리를 쟁취했던 민주당에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